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땅 1% 투자하는 토지 전문 배양입니다. 벌써 March 3월입니다. 3월.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표현 time flies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도 조금 천천히 하면서 좀 쉽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테고리를 만들었는데 토지 입문 왕초보를 위한 입문 과정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죠. 그리고 요즘 20, 30대 분들도 많이들 좀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다르게 재테크가 필수고 월급을 또박또박 모아서 저축만으로는 살기가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평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직업을 12번을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직장,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잡에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합격해서 뭐 명문대를 가든 뭐 대학교를 가든 입사를 합니다. 꿈의 직장을 입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이제 프레셔 압박이 느껴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지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외국계 기업 제약 회사에 다니시는, 뭐, 키도 원체라고 또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조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은 주식만 계속 해오셨대요. 주식을,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지금 37살이니까 이제 좀 7, 8년 이상 꽤 오래 하셨어요. 꽤 오래 하셨는데, 자기 지인들, 이제 회사 동기들 한 두세 분은 3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아시죠? 레버리지 해서, 즉 타인 자본,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 재테크로 했는데, 지금 세월이 7, 8년 흐른 이 시점에 똑같은 처음에 스타트 라인을 시작을 했는데도 본인 그 아파트 투자를 했던 그분들은 그 7, 8년 사이에 뭐 5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7, 8년 동안에 월급을 받아서 5억에서 7억을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은 꾸준히 이제 주식을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 1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간 현타가 온다, 마음이 조금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지 쪽을 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데요. 30대 초중반이신데도 굉장히 많은 재력을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물론 주식도 또 은행 쪽도 그 다음에 부동산도 어느 그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맞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데 요즘에 이제 25분도 제 고객 중 한 분이십니다. 왜냐면 그분은 부모님이 토지로 또 부동산으로 아파트로 재미를 본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돈을 모아서 요즘에 이제 소액 투자도 가능한 시기인데요. 소액 투자 뭐 토지라면은 뭐 엄청 수십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최소한 뭐 몇 억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입지가 탁월하다면 전문가 입지 분석을 하셔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인 만큼 그만큼 환급성이 빠른 곳. 땅을 사기엔 쉬워요. 돈이 있으면 사니까. 하지만 잘 팔리는 땅을 살아야 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Information is the power라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정보가 힘이다 이런 말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방대해졌는데 뭐 1부, 2부 제가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첫걸음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토지 용도라는 말을 이제 토지 용도 변경 이런 말도 하는데 도대체 용도가 뭐냐? 용도라는 건 영어로 usage 하면 뭐 사용 뭐 이런 뜻인데요. 자, 그 어떤 분야마다 그 용어가 가지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라는 건 건설 토지, 즉 건설 토지라는 것은 땅을 지을 수 있는 토지겠죠. 건설 토지의 용도를
법적 규정 내에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토지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민간인,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은 용도 변경을, 토지는, 땅은 할 수 없습니다. 뭐 건축물의 뭐 용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민간인이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용도 변경, 토지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도 중위법 아시죠? 다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처럼 토지 쪽의 용도 변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하죠. 즉 공권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땅이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엄청난 뭐 저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눈이 굉장히 작았던 사람이에요. 뭐 그랬는데 쌍꺼풀을 하면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그 이상의 드라마틱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 토지가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지라는 단어도 보셨을 거예요. 이행지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항상 촬영할 때 흥분 모드라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행하라. 이행이라는 것은 무엇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즉 영어로 말한다면 ing 상태입니다. ing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임지, 이게 수풀림의 땅지자죠. 농지지역, 택지지역 안에서 용도 변경,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내가 용도를 국가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도시계획 안에서 용도를 변경해야겠다. 여러분 아무 땅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이 지금 4층인데 나 5층을 올릴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법,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인허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땅이라는 것은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케이블 프로그램이 렛미인가? 제가 정확하게 타이틀은 기억 안 나는데 외모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성형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 땅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간적인 과정이 ing 상태의 이행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를 바꿔진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확장. 자, 도는 도로를 따라서 흐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토지의 기본은 도로에 붙은 땅을 하시면 실패는 없습니다. 도로에 붙은 땅. 그 다음에 개발 등의 주의 토지. 자, 개발이 막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후 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 팽창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주의 토지의 전면적인 재조성. 도시가 팽창되는데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 40층 건물을 그냥 뚝딱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넓은 토지로 생각해요. 이렇게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뭐 이쪽에 뭐 200만 평의 이런 땅인데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 토지의 소유권 및 재산권 기타 권리를 일시 제한하여 이것을 뭐 교환, 땅과 땅을 맞바꾸는 것, 분할은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뜻이 잘 모른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영어 강의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땐 저도 뭐 분할할 줄 전혀 몰랐죠. 분할이란 건 말 그대로 토지를 나누는 작업이고요. 합필도 토지를 이제 합하는, 이거는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해당 관청의 허락이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만큼은 조금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이 안 되네요. 자, 용도 지역.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저도 이제 공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어휘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잘 보세요. 슬래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용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굉장히 헷갈리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갖다가 암기하는데 조금 걸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록 뭐 이렇게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마우스로 쓰이는 글씨를 예쁘게 못 쓰는데 용도 지역의 대표적으로 굉장히 핫한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땅, 도시지역 땅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건 외워두시고요. 지금 보시면 뭐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뭐 계획관리,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 3개, 보존, 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인풋이 있으면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이 돼서 그 과부하 걸려요.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 한 가지씩만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20, 30대 분들 위한 이 토지 강의를 시작하게 됐냐면 관심이 없으면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요. 그리고 토지로 토지의 파워는 굉장히 크잖아요. 입지 좋은 토지의 파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중산층,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토지인데요. 이런 매력적인 토지로 굉장히 엄청난 그런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야 앞으로 10년이에요. 이거는 4차 국토종합개발이 올해 마감이 되고 2021년 내년부터 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되는데 5차부터는 정비역 보완 쪽입니다. 근데 4차가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도 이제 인생 살면서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4차 때 마무리 못한 것들이 이제 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토지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맥시멈은 10년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화 계열에 들어서려면 국토의 13%에서 15% 정도가 도시화가 됐을 때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SOC 사업에서 사회 기반 시설로서 도로교통망이 격자교통망이 대한민국 남한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로서 개발 호재라든지 입지 분석을 통해서 도시계획 안에 있는 이런 것을 개발상에서 여러분이 시차익과 또는 건물을 올림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0대 분들도 20대 초반분들도 쌈짓돈을 모아서 세이드머니, 씨앗머니를 모아서 지금 재테크할 상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제 풍선효과로 반사효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올해가 토지보상금이 45조가 풀리면서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만 2년 넘는 기간 동안 토지가 2,000조 이상, 토지 지가 상승 2,000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공시지가 오른 이유도 있지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반사이권으로 토지 쪽이 굉장히 떴어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국가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공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나라에서 어떤 것을 시행할 때 애드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도시를 관리할지 미리 꾸려놓은 계획, 장기 계획이 있는 거죠. 자, 도시관리 계획 안에 색깔을 좀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저도 이제 공부 처음 배울 때 이 용어 자체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하다 보시면 그러니까 반복이 또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요만큼만 배우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 이후는 제가 내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용도 지역. 도시관리 계획 안에는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 중에 용도 지역이 토지 개발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암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관농자 앞 글자 따서 외우세요. 일단 도관농자 외워주세요. 도관농자.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은 땅은 당연히 도시지역 땅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땅 같은 거. 그런데 도시지역도 주상공로 이렇게 외우세요.
도시지역에도 주거지, 상업지, 공업, 녹지. 자, 주거지, 주상, 공로. 주거지. 여러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 상업지는 제일 핫한 거죠.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테헤란로. 이런 곳이 상업지고요. 공업지역은 뭐 중공업지역도 이것도 다 세부사항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조업에 뭐 굴뚝나는 것도 공업지역이긴 하지만 요새는 4차 산업혁명해서 연기가 나지 않는 첨단 그런 개발 분야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오늘 요거 외우세요. 도시관리계획. 나라도 계획을 세운다. 기생충에 보면 아버지가 그랬죠. 자기는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라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 중에 너도 계획이란 게 있구나. 당연히 국가도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가장 토지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용도지역.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도간,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런데 제일 갖고 싶은 땅 여러분 도시지역이죠. 근데 갖기는 어렵죠. 너무 비싸니까. 지금 서평택, 동평택 쪽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300에서 4,200까지 뛰었습니다. 포성지구와 현덕지구도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사이 이제 저희가 신형리를 하고 있는데 왜 신형리를 해야 되냐면 이 용도 잡으세요. 자, 도시지역이고 2번, 3번, 4번을 비도시지역이라고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는 이거를 보생계로 저도 외웠어요. 보생계.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맹지도 있고 돌을 붙지 않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마찬가지로 보존하는 지역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비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것은 2, 3, 4번 중에 뭘까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땅이겠죠.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땅이 도시지역으로 변할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고 엄청난 성형수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평택의 신형리는 이 용도 변경, 즉 관리적이 도시지역으로 변하는 그 용도 변경 절차가 올해 6월 이후로 일어날 있죠 이거죠. 6월 이후로 일어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래서 최단기 내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서평택 평택함 배우지 신형리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초보자 여러분 지금 뭐 낼름 나 신형리 땅 살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도시관리계획 지역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용도지역 도간, 농자, 요자, 도간, 농자 근데 도시지역 정말 갖고 싶은 희망적인 지역 근데 우리 비싸서 못 사요. 주상, 공로 그러면 이런 비도시 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즉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그런 땅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지금 이제 3시경인데요. 저도 이제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오후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하루에 1시간 중국어 공부할 거고요. 또 이제 읽을 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심리학 책도 좀 읽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후 잘 보내시고요. 마스크 꼭 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여러분 우한 사태 이겨내시고요. 행복한 우리 초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Have a good day. Bye bye. See you later.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